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곳이나 흉가 같은 곳에서 귀신을 보는 것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하는 귀신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직장인이 사무실 근처에서 귀신을 보게 된 사연인데요. 무서우면서도 약간 끔찍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보셔요. 가시죠.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9층 건물의 6층에 입주해 있다. 우리 사무실 건물이 위치한 블럭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물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래서 서로 10에서 20m 거리를 두고 볼 수가 있고 가까운 곳은 심지어 5m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사무실의 흡연구역은 뒷문 비상구 계단인데 평소에는 거길 이용했지만 야근이나 잔업을 할 때면 가까운 사무실 복도 맨 끝 창을 이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으로 인해서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던 나는 10시쯤이 되어 복도 맨 끝창으로 가서 담배를 입에 물었다. 바로 앞 건물 컴퓨터 학원 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불도 다 꺼져 있고 학원생들도 없는 시간인데 저게 누구인가 하고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웬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도 학원 건물 창에 몸을 최대한 가까이 붙인 채로 보고 있었는데 난 순간 움찔하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는 얼른 시선을 피하고 떨어진 담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힐끔힐끔 곁눈질로 그 학원을 다시 바라보았는데 다행히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나는 집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그 여자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새하얀 얼굴에 위에는 밝은색, 아래는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가위라도 눌릴 것 같은 기분에 깊은 잠을 못 잘 정도였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나는 입사 동기인 2살 많은 형에게 어제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형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야, 너도 그랬냐? 나도 전에 너하고 똑같은 일 겪었는데? 야, 나는 그땐 더 했어. 담배 피고 있는데 그 학원 창 옆에 까만 커튼 같은 게 쳐져 있는 거야. 어두워서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커튼인 줄 알았지. 그래서 유심히 쳐다봤는데 갑자기 커튼이 확 돌더라고. 커튼이 아니라 사람 머리카락이었던 거야. 머리를 엄청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등을 돌려가지고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니 근데 형, 그 여자는 야밤에 애들 컴퓨터 학원에서 뭐 하는 걸까? 그러게 말이야. 낸들하냐? 난 귀신은 믿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찝찝했다. 그 뒤로 웬만하면 나는 야근 시간에도 복도창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또 그 여자를 만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야근으로 늦게까지 남아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웠다. 소방차 한 대와 구급차 한 대가 컴퓨터 학원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누군가 화재 신고를 했다는 거였는데 실제로 화재가 난 건 아니고 컴퓨터 학원에서 벌레를 잡겠다고 연막식 퇴치제를 살포했던 거였다. 나는 구급차 옆에서 여자 학원 원장에게 소방대원이 훈계하는 것을 엿듣고 있었다. 아니 원장님, 연막탄 터뜨리면서 건물주나 다른 입주자들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옛날에 이 건물에 불이 나서 여자가 죽었어요. 그 뒤로 건물주나 입주자들이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소방대원에게 물었다. 여자가 죽어요? 이 학원이 원래 들어서기 전에 그 무슨 미술학원인가 있었는데 불이 나서 보조교사 한 명이 질식사했어요. 나는 소름 돋는 몸을 억누르고 옆에 있던 원장에게 말을 건넸다. 저 원장님, 학원 말인데요. 그 밤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수업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강화 유리문에다가 모두 시건장치 해놔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컴퓨터 학원이라서 열감치 센서부터 완벽하게 보완을 해둬서 누가 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그 학원 건물이 자꾸 눈에 거슬렸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상한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 뒤로 나는 얼마 동안 야근이 있어도 복도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며칠이 지나자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 다시 그 창가로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냥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러다 동기 형과 야근을 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업무를 거의 끝낼 때쯤 복도 창가로 가서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어 연기를 내뿜는데 앞 건물에서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여자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나 또한 그 여자를 응시하며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무실 안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가는 숨소리로 형에게 외쳤다. 형, 그 여자야. 밖에서 봐봐. 사무실에서는 정면은 아니었지만 창에서 45도 각도로 왼쪽을 보면 그 학원 창문이 보였다. 형, 보여?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잘 봐봐. 지금 계속 날 쳐다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잠깐 기다려봐. 일단 내가 거기로 갈게. 형이 이곳으로 온다는 말에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여자를 곁눈질로 살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여자가 등을 돌려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이상했다. 보통 사람이 움직이면 머리카락이 흔들려야 되는데 그 여자가 움직일 때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형이 달려왔고 이미 사라진 여자를 말하자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는 형에게 물어봤다. 형,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 여자 머리카락 말이야. 뭔가 이상해. 너 등이 까맣다고 하려고 그러지? 난 순간 형의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사실 나도 처음 그 여자가 등 돌릴 때 긴 머리카락이랑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형, 그 여자 머리카락이 아니야. 지금 내가 본 것도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냥 등이 까만 거라니까? 와, 공포 특급이 따로 없네. 전에 죽었다던 미술학원 선생 귀신인가 보다. 그 뒤로 우리 사무실에는 옆 건물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났다. 이 사실을 그 학원 원장도 알았는지 우리만 지나가면 엄청나게 째려보고 경멸의 눈치를 보냈다. 하지만 이건 내가 겪은 사실이었고 나와 형은 어쩌면 저 원장이 뭔가 감추고 있을 거라는 별 상상을 다해가며 그 기이한 현상을 풀이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하지만 그 후로 얼마 동안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머니 집에 들르게 되었는데 때마침 소방 공무원을 하던 옆집 형님이 집에 방문해 있던 참이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화재 진압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야, 현장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은 시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냐? 뭐 그냥 옷차림이나 몸 상태를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까맣게 탄 사람을 보고 어떻게 구별을 하냐? 예전에 내가 그 노래방 화재 현장 갔었는데 무슨 물건이 탄 줄 알고 만졌더니 뭐가 미끈거리면서 벗겨지더라. 알고 보니 사람이었어. 그럼 현장만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보통 계속 출구를 찾으려고 버둥거리다가 출구나 복도에 큰 대자로 누워서 죽거든. 근데 여자는 숨을 곳을 찾다가 비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죽어. 보통 뭐 책상 밑 같은 데서 여자 시체가 발견되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형님의 말이 나를 다시금 잊혀져가는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여자는 웅크리고 죽기 때문에 앞은 멀쩡한데 등만 까맣게 타는 경우가 많아. 이 말을 듣고 또다시 그 여자가 떠올랐고 모든 실마리가 풀렸다. 상상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끔찍하고 소름 돋습니다. 결국 등이 까맣다고 생각했던 건 그 여자의 등이 실제로 탔던 거였죠. 근데 정말 대단한 건 바로 앞에서 저런 귀신을 보고 있는데도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뭐 물론 굉장히 무서웠겠지만 나중에 저런 사실을 알고 보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